안녕하세요. 저는 포토그래퍼이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있는 박유빈입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포토그래퍼였어요. 그냥 다른 포토그래퍼들처럼 되게 어렸을 때부터 사진을 시작을 해서 입시를 치르고 사진과를 가고 졸업을 하고 포토그래퍼가 돼서 이렇게 쭉 그런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친구는 포토그래퍼, 내 친구의 남편도 포토그래퍼, 내 친구는 에디터, 내 친구의 남편은 뭐 포토그래퍼, 다 이런 식으로 우리끼리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잡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긴 하지만 또 생각보다 되게 보수적이라서 우리끼리 교류를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촬영을 갔다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 책을 봤어요. 보고 너무 감동을 받고 내가 여기에서만 좀 있구나, 나도 다른 판으로 한번 옮겨가 볼까 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현대에서 하는 더 블랙인가 하는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냐면은 디자이너도 오고 뭐 IT 자들도 오고 해서 스튜디오 블랙이다, 스튜디오 블랙에 가봐야겠다. 보통은 스튜디오를 오픈을 하면 이제 압구정 지하나 청담동 지하에 스튜디오를 차리는 게 보통의 기본의 코스였거든요. 근데 나는 그 코스를 가지 않고 햇빛이 드는 책상 사무실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쉐어 오피스였는데 그래도 얼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디자이너랑 엔터 쪽 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사무실로 이제 입점을 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내가 되게 별거 아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와서 와 너무 신기해, 이런 작업을 하네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한테는 별거 아닌 뭐 눕기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간단한 포토샵을 하고 있는데 와서 와 너무 신기하네요, 이런 일 하시나요?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교류를 하다가 이제 친해지게 됐는데, 그때 내가 하는 일이 하도 오랫동안 하고 있어서 그냥 익숙했지만 다른 쪽에서 봤었을 때는 되게 새롭게 보이는 일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그때 가지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새로 사진에 관해서 뭔가 관점을 달리하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날이 밝은 날 창가 쪽으로 가서 창가의 빛을 약간 이렇게 받지 말고 살짝 사선으로 받으면서 오게 한 다음에 반사판을 하나, 여기 우드락 같은 거 있어요. 그걸 대고서는 반사판을 든 채로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있으면 아이폰으로 연속 동작 지지직 찍는 거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거의 기본은 나와요. 저 집에서 여권 사진이랑 다 그렇게 찍거든요. 브랜드가 로얄 코펜하겐이라는 브랜드였었는데 그때 대표님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다가 브랜드 전시를 준비하려고 한다, 그래서 혹시 뭐 소개시켜 줄 분이 있으시나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는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제가 해볼게요 해가지고 다행히 그 대표님께서 저희를 온전히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그 브랜드 전시를 준비를 하면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하면서 뭔가 아티스트들도 함께 하면서 뭔가 하는데 뭔가 플러스 킥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저희 방에 계셨던 분이 자기가 이제 신세계를 보고 왔다며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신 게 그때 이제 증강현실이었던 거예요. 이미지 위에 동영상이 올라가는 건데 그때는 제가 증강현실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었을 때고, 그러니까 이거는 나에게 너무 딱 맞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제 업체? 에이전시? 그분과 미팅을 하게 됐어요. 해서 우리가 라인센스 비용을 주고 브랜드 전시했었을 때 그걸 처음으로 이제 사용을 한 거예요. 그 전시가 끝난 다음에 샘플을 들고, 그때 박혜진 씨와 촬영을 한 걸 가지고 이제 샘플을 만들었거든요. 배우 박혜진 씨랑 사진 촬영하고 영상 촬영하고 증강현실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걸 가지고 브랜드를 제가 이제 돌아다녔어요. 우리 이런 거 하는데 너네가 한번 뭔가를 해보지 않을래? 그러면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면서 다녔는데 되게 항상 새로운 거 찾는다는 브랜드랑 미팅을 했는데 이거 되게 신기하긴 한데 이거 해외 성공 사례가 있어?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걸 찾는데 해외의 성공 사례를 찾는다는 건 뭔가 약간 조금 뭔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브랜드에서도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 돈 주고 내가 만들자 라는 무서운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증강현실을 계속 공부를 하고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항상 새로운 거 재밌는 거를 찾아다니다가 AI에 관련된 캐릭터를 보고 너무 재미있는데 라고 하다가 저는 이제 브랜드 경험도 있고 그 컨텐츠 제작하는 경험도 있고 하니까 이거와 AI 기술 합쳐가지고 뭔가 재미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장점은 뭐냐면은 일단 내가 상상하는 거에 관해서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촬영만 예를 들어도 예쁜 모델 섭외해서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만 해도 최소 3,400이면 되잖아요. 3,400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앉아서 컴퓨터에서 나의 미감과 나의 취향과 이런 것들을 시간을 들여서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핸들링이 잘 안 돼요. 네. 핸들링이 안 돼요. 자꾸 애가 옷을 벗어요. 왜냐면 이거 데이터 수집을 되게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헐벗은 여자들의 사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꾸 애가 옷을 벗어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은 나의 취향을 담아서 뭔가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워낙 이제 다들 잘 만들다 보니까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나만의 하나의 플러스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게,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이제 가상인물들을 굉장히 잘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요즘에는 뭐 사진, 영상은 당연히 만들고 3D도 구현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증강현실 쪽은 훨씬 더 앞으로 더 되고 그 가상 공간은 훨씬 더 다음 단계로 향해서 그 메타버스는 방향성을 잃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증강현실을 보면서 이거 너무 괜찮은 아이템이야 하고 브랜드를 찾아다녔어요. 근데 브랜드를 설득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냥 내가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만들다가 여기까지 그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위 분들한테 인사를 다녔어요. 저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되게 감사하게 SNS에 올려주신 거예요. SNS에서 올려주시면서 새로운 책 뭐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면서 그때 제가 DM이라든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받았었는데 그걸 보시고 정구호 선생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때 정구호 선생님께서 리움미술관 총괄 디렉팅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뭔가 이제 리뉴얼 하려고 하셨을 때라서 조금씩 재밌는 것들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증강현실도 있고 저는 그때 또 동영상도 제작을 하고 있어서 동영상도 제작을 하면서 거기에 사진 플러스 동영상을 올린 증강현실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협업을 했고 그 재개관전이 끝난 다음에 리움에서 또 책이 나와요. 그때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그 책의 표지를 저희가 또 증강현실 컨텐츠를 계속 제작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자 배우들이랑 주로 작업을 했어요. 배우 지창욱 씨와 가장 그래도 그나마 친분이 있고 박혜진 씨랑 그리고 나인우 씨 그리고 장동윤 씨 배우 지진이 배우님하고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요. 근데 다들 너무 좋은 분이세요. 다들 너무 좋은 분이시라서 배우 지진이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막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런 매력이 있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창욱 배우는 생각보다 훨씬 더 상큼한 분이세요. 그리고 되게 재밌으시고 유머도 있고 해서 되게 좋은 분이시고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아무것도 포트폴리오가 없던 시절에 저랑
처음으로 같이 작업을 해주신 분이시거든요. 그것도 제가 배우랑 뭐 안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분이랑 그 회사랑 뭔가 있었던 게 아닌데 이메일을 써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연락이 돼서, 물론 제가 매달렸죠. 막 그 연락 좀 저희랑 작업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해서 매달려가지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포트폴리오도 없고 제대로 없고 하는데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셨어가지고 저는 배우 지창욱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음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멀리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되게 목표가 있었어요. 뭔가 목표를 가지고서는 막 향해서 달려갔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봤더니 내가 목표한 거대로 가지가 않더라고요. 내 꿈은 여기였는데 분명히 어쩌다 보니까 이쪽으로 와 있고. 그래서 지금은 크게 목표는 안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뭐냐면은 나한테 한계는 두지 말자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나는 이것뿐이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한계를 가두기 시작하면 정말 거기 안에만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목표는 따로 없고 그냥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그냥 나에게 한계는 두지 말자. 심겨진 곳에서 꽃들이나 식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의지로 어디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여기를 심으면은 여기에서 자라서 꽃을 피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자.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는지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크리에이터즈 맨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